범일안의 인사이드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인사이트, 투자의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식계에서는 요즘 배터리 여신으로 통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워낙 또 미모와 꼼꼼한 분석을 무기로 정말 많은 분들께 좋은 지식들을 전해주고 계세요. 워낙 지금은 또 배터리가 주도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조심스럽기도 한 구간이 왔습니다. 과열이냐? 또 오늘 뭐 아침에 분석을 보면은 뭐 이격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매도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차 전지주 과열 우려해야 할까? 연구원님,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재미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좀 쉽고 재밌게 다가가면서 핵심을 전해드리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상한 걸 드리면 이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꿈이 펼쳐졌고요. 지난 1분기.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성장을 하는 데에 넘어서 진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만한 분야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도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도체 다음에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성장의 현 주소를 짚어볼까요? 사실 뭐 반도체하고 비교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산업 자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쪽은 어쨌든 퀄리티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배터리가 이제 EV 쪽 이제 전기차로도 들어가고 태양광 뭐 ESS로도 들어가고 그러면 규모는 굉장히 커져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향후에 갔었을 때에는 완성차 기업들의 내재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해봤자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공정의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앞길을 제가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걸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질문 주셨듯이 현 주소, 정말 현 주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가장 좋은 구간이기는 합니다. 지금 구간 자체가 셀뿐만이 아니고 소재 기업들의 수주와 증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작년에 이제 2022년 8월에 미국의 IRA 법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막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채워나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장의 가도를 정말 달리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공장들이 뭐 우리나라나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북미 쪽에 이런 법안들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그쪽으로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대규모의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차 전지의 현 주소는 엄청난 증설과 수주로 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사실 뭐 반도체에 아직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산업의 성격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600억 달러 규모라는 내용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 규모입니다. 1,600억 달러라고 하고요. 배터리가 조만간 우리나라 단일 최대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력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사실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저희 자동차에서 2025년만 가더라도 거의 뭐 2천만 대 정도가 팔린다라고 전기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200만 대 수준이니까 네. 그렇게만 가도 성장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서 전기차 내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의 생산비가 배터리가 대부분이에요. 배터리하고 모터로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보면 정말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겠죠.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한 해 한 해 어떻게 변할지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물론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율을 잡고 효율성을 잡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네. 지금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사람이 다 끼어서 단계별로 다 이제 숙련된 인력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구조이고요. 실제로 소재단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뭐 음극재 이런 쪽은 여전히 수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 노스볼트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뭐 노스볼트도 지금 수율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장악하면서 향후에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거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네. 오히려 공정이 효율화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관리를 엄청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내재화 얘기를 그렇게 네. 했으나 이제 공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지금 해봤자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게 없겠구나 하고 조금 늦추고 오히려 테슬라 쪽만 좀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셀 메이커들도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수율이 안 잡히는 측면 때문에 완전 자동화 장비를 좀 들여놓고 싶어하는 추세고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율을 잡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잡히게 된다면 완성차 기업들이 내재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내재화를 시도를 안 한다면 최대한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는 이제 그렇죠. 가격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배터리 쪽은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된다면, 안정성과 주행거리가 나온다면은 가격이 중요한 시장인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퀄리티와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도주 분석을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봤을 때 주도주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과 기업이다. 그리고 주도주 성장주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에 주식에 잘 진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정 효율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실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와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 효율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서도 오는데. 그렇죠. 예. 예. 동의하시나요? 뭐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서 이 기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되게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태양광 쪽도 원래 되게 반도체 기반이에요. 실리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광에서는 전기를 굉장히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게 전기를 많이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태양광에 넣으면 전기를 너무 비싸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의 효율성만 잡힌다면은 굳이 그렇게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태양광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태양광의 수요가 계속 크게 늘어나지 못했었는데 이걸 크게 낮춰서 어느 정도 퀄리티만 맞춰주고 가격을 인하했을 때 크게 성장을 했던 게 바로 태양광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이 산업 자체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배터리가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K배터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시점이고 다만 향후에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때 우리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내재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공급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계열에 대해서 엄청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배터리주 적정 가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열을 우려해야 할 시점일까요?
적정 가치라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 정도는 고밸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대부분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계획을 보면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가져올 수 있는 적정 가치는 2025년 걸 끌고 오면은 어느 정도 적정 가치가 됐구나.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다 온 것 같다. 이걸 판단하지 않으면 올해 저희 투자하고 내년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가치를 막 2026년, 2030년 걸 끌어온다.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초창기 시장에서는 판가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리스크 테이킹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2025년까지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 네. 한 뭐 성장 산업의 모멘텀이 계속 있는 한은 2025년에 뭐 연평균 성장률 뭐 3, 4 다 합쳐서 한 35배 이상 받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았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재 3사 중심으로 대부분 요즘 2차 전지주가 많이 갔잖아요. 근데 3사도 아니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좀 많이 갔는데 이 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EV/EBITDA 3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종목은. 근데 이제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은 물론 제품군에 큰 차이점이 있지만 아직 내년 기준으로도 한 25배 요 정도도 아직 채 올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업별로 지금 과열 수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인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여전히 수준 모멘텀, 증설 모멘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밸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 산업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거에서 연평균 성장률 이 정도로 왔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시는 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래도 아직은 뭐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박스권 지수상으로 돌파도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확실한 종목들로 쏠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2024년까지는 너무 밸류 고민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리스크가 좀 생기고 대부분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눈여겨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섹터 매력도로 보면은 사실 높기는 합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뭐 거의 35배에서 40배가 40%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치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섹터 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여기는 지금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미국의 정책 때문에 막 채워나가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수주가 또 나오고 증설도 또 나오고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과열 양상까지 좀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섹터 매력들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 불가의 우위에 있는 보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 우위에 있는 배터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025년,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10%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밸류 보지 말자고 하셨지만, 진짜 배터리를 누가 손절가를 보고 들어가나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2025년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가시성이 그만큼은 성장 가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죠. 예. 심지어 수주를 받은 셀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때 한 5년에서 양극재 소재 기업들은 10년 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잡힌 성장성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네, 맞죠. 이게 저희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잡혀 있다 보니까, 예,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어떤 과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특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단기, 중기, 장기 그림 잘 뜯어봐야 할 배터리 산업인데요.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을 넘어서 203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현재 대비해서 5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S&E 리서치에서 나왔는데요. 2035년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81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비중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중국과 유럽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빠르게 셀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미국이 거의 매출 비중 1위 지역으로 이제 올라서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또 발표를 한 거 2032년까지 우리는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올라올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과 유럽 규모와 성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가속도가 붙은 지역 바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는 시점 지금부터이고요. 그리고 2032년까지 미국 쪽의 전기차 비중 67%까지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도 정책을 그렇게 했으니까 중국이 한다는데 되겠죠. 라고 했던 게 2010년 그때는 뭐 배터리 좀 보지도 않았을 때 뭐 될까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전기차가 늘어났었거든요. 이제 미국 쪽의 본격적인 전기차 확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3대장 아까 말씀해 주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점차 좀 간극이 줄어들긴 했지만 LNF가 좀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세 종목 가운데 성장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시는 쪽 어느 쪽이실까요? 성장 모멘텀은 양극재 쪽 다 있긴 합니다. 사실 양극재 쪽 다 있는데 이 주가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2025년까지 봤을 때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 내 수급이 어떨까 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내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급이 아직도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셀 기업들이 수주를 설사 받았어도 셀 기업들한테 양극재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어도 지금 IRA 세부법안 나오기 이전까지는 조금 미뤄뒀던 증설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고 여전히 셀메이커들도 지금 미국 내에서 2030년까지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로부터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도 수주가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국내, 그러니까 중국과 뭐 일부 유미코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양극재를 채워야 되는데 셀에서 생산 비중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나올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은 3사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밸류예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2025년 거까지 다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계획을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LNF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LNF도 지금 제품군 자체는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가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외를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지금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를 해달라는 셀메이커들의 니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NCM811 제품을 LNF가 양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들이 가는 이 간극을, 밸류의 간극을 빠르게 메꿀 만한 기업은 아마 LNF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어떤 밸류적인 위치상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차이 때문에 더 그러한 부분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펀더멘털을 메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어쨌든 양극재 기업에 있어서는 또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큰 기회가 됐습니다. 엄청난 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네.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다른 쪽은 눈치 많이 봐야 되는데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너무 막강하죠, 생산 너무 비중이. 막강합니다. 다만 단기 고밸류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좀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꿈을 많이 키웠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진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2030년까지 매년 6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이수화학이 이제 분할하면서 어떤 전망을 갖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 양산 시기가 2030년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디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본격 양산은 2030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7년에 삼성 SDI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삼성 SDI는 워낙 프리미엄급 배터리로 해서 소량으로 이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대중화가 돼야지만이 성장성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해액 베이스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시점은 2030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저희 지금 공급망들 다 관리가 돼 있잖아요. 양극재도 서플라이 체인 잘 돼 있고 음극재, 분리막 다 마찬가지고 셀메이커들도 어느 정도 공정 라인 효율적으로 다 잡아놓고 완성차 기업들도 셀메이커들의 그 안정적인 수율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 전고체로 가게 되면 이 공정 라인부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전부 다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경제성이 나온다 하면은 아마도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안정성 측면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봤었을 때는 이 전체적인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잡기 위한 코팅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코팅하고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 자체, 재료들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요, 삼성 SDI가 만약에 산화물 계열을 가지고 네이처지에다가 이제는 냈는데, 거기서 이제는 덴드라이트 영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음극재 코팅 소재를 은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LLZO에서 이제 지르코늄 같은 것들을 쓰이는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막 탈타늄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소재 가격이 아직 높은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화물계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잡아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화로 가서 최종적으로 많은 셀 메이커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많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한 해 한 해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전고체보다도 LFP 배터리 쪽의 개발 이런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 성장 전망 여전합니다. 근데 단기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도 당연히 밸류가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위치일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배터리주를 봐야 될까요? 우선은 기업별로 너무 밸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약간 오히려 연구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이게 될까? 2030년에나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아직은 하면 너무 비싸고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너무 큰 좋은 상상을 안에 주가에 좀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FP나 이런 안정성 있는 전해액 베이스의 기업들 그 소재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양극재나 이런 쪽은 고밸류기는 하지만 성장성이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주나 증설 모멘텀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뭐 2025년 거까지 가져온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부담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 체크를 하면서 기업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액, 동박 이런 쪽은 좀 덜 올랐고 장비도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낙수효가 이어지겠죠? 키 맞추기 효과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쏠림 현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극재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저희 크게 이제 생산비에서 두 번째로 차지하는 분리막 같은 기업들도 양극재처럼 고객사 다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과열된 계속 양극재에만 이게 계속 갈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IRA는 모든 소재한테 기회를 열어줬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죠. 그래서 밸류에 대한 키 맞추기는 분명히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동박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내재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서 뭔가 주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은 확정할 수는 없고 한 내용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일부 작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 소재 산업에 진출한 게 2010년이었는데 이제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꿈의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좀 2차 전지주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내년까지 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무리 의견 주시죠. 섹터 매력도가 너무 높긴 합니다. 그리고 한창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처음 IRA 법안이 시작이 됐고 그 허허 벌판인 미국에서 지금 셀과 양극재 등 다양한 소재 기업들이 정말 다 들어와서 막 곡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가장 높을 만한 올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저희 매도 리포트 나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올해 한 해 투자하고 내년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이러다가는 2030년 같이 끌어오게 생겼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는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저희 솔직히 양극재 쪽에서 공급망 다변화될 줄 알았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퓨처엠이 NCA 가져갈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공급망들끼리 나눠 갖는 현상들도 생길 테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이 빠른 성장 산업 안에서는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그럼요. 많고요. 2025년까지는 대충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까지는 충분히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밸류 가능하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보고 가지 말자 했지만 2025년 EV/EBITDA 기준으로 35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사실 한 번은 쉬고 가야죠. 그래야지 또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 투자도 또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분명히 고밸류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내부에서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허태경 대표라는 에코프로 계열사의 또 대표가 매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네, 막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최후의 승자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이한나 연구원이 출연한 클래스통의 강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채널의 이한나 연구원의 클래스통 강의 내용도 함께 챙겨보시면 2차 전지 공부 완성되실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